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날 어려워요. 어색해. 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오늘은 나와 계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오리입니다. 네. 우리님 되게 초창기에 네, 나왔었죠. 맞아요. 거의 한 2년 전이지 않아요? 해장상담소 나온 게? 섹스 말하고 싶다? 그 편에서 잠깐 출연하고 사라졌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지셨던 우리님. 네, 네, 혹시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앞에 거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근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남성 BJ가 이제 다른 여성, 이분도 이제 BJ인 거죠, 일종의? 네네. 네. BJ를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했던 그런 건이 있었는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여성 갓건배라는, 저랑 이름 비슷하네요? 영광스럽게도. 갓건배님. 이분이 이제 게임 내에서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뭐 성폭력이나 언어폭력을 미러링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 사람 말고 다른 남성 BJ들은 역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여성 혐오적인 말을 원래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던 건데, 이제 이 사람이 갓건배라는 분을 의 신상을 막 털고 이제 살해하겠다, 죽이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전예고 같은 걸 한 거죠. 네, 그 죽이러 가는 과정 자체를 아예 막 방송을 보여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막 7,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불안감 조성이라는 이제 죄명으로 범칙금 5만 원 판단을 내린 건이 있어서 많은 분노를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건? 저는 사실 이거를 7,000명이 보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네, 우선은 놀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이 경미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예고, 살인 예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왜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건 이게 미칠 효과 같은 걸 사실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걸 본 7,000명에게 미친 영향이며, 그런데 이게 참 5만 원으로 범칙금만 내면은 그냥 해결되는 사안으로 끝났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밤새 거의 아침까지 이 사람을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이 BJ를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해자의 무슨 이야기를 들어주었기에 이게 5만 원으로 이게 끝난 건지. 그 불안감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는 것, 길에서 시비를 거는 것, 이 정도의 수위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게 범칙금 5만 원. 5만 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경찰이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력범죄로 연결되면 그때 이제 늘 사후수습? 그러니까. 형태로만 늘 대처를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보고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이랑 되게 달랐던 걸 느꼈던 게, 제가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분노나 좌절감 이런 거보다 되게 승리의 기쁨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갓건배에게도 뭐 그걸 뭐라 그러나요? 후원금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훨씬 많이 가고 이 BJ한테는 훨씬 적게 가고 거기에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갓건배님이 하는 거에는 뭐 10만 원씩 이렇게 응원이 후원금이 있다는 들어오는데, 거죠? 이 남자 BJ가 하는 거에는 1,000원, 2,000원씩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더 이제 여성들이 결속력 있게 모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분노가 키워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처벌은 이렇게 났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다 같이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공권력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네. 알게 됐죠. 아니, 늘 여성들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여성들은 그러겠죠.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늘 변하고 달라지고 서로 연대하는데 이렇게 안 변해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늘 제자리에 더 퇴보하고. 근데 아까 그 무명님 얘기하신 거가 정말 맞는 게, 진짜 이 신상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갓건배의 전화번호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진 번호를 누군가의 번호. 가지고 있는 이제 여성들한테 정말 실제로 계속 연락이 엄청 네. 많이, 너 뭐 입 조심하고 다녀라라는 식의 연락이 되게 많이 갔고, 그게 근데 되게 위협적일 수 있잖아요. 내 전화번호만이 아니라 사실 뭐 주소나 이런 것까지 네. 다 노출될 수 있는 거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찾아갔을 때 정말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하게 저도 되잖아요. 알아요. 예. 근데 사실 만약 각건배님이 계셨어도 별거 못하고 그쵸 그랬을 수도 끝냈을 있겠죠. 것 같다는 예상이 너무나 음. 돼요. 그 정도 용기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 못할 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7천 명이 보고 있다라는 게 힘을 줄 것 같은 거예요. 7천 그럴 명이 수도 이 있어.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돌발 행동 같은 게 있고 이걸 그러니까는 어딘가에선 차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이 채널을 방송하는 곳이든 경찰이든 이 사실이 인지됐으면 이걸 차단을 시켜주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겪었잖아요. 전화가 온다거나 협박이 있었고 네. 불편을 누군가가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조치가 그리고 한 사람의 없는 거예요. 시민이 네. 이런 뭐 생명이든 아니면 안전이든 위협을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를 막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데 아주. 그리고 이 BJ가 그전에도 여러 문제로 벌금형을 받거나 다른 문제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의 경미한 조치들은 오히려 학습 효과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별거 아니라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방송이 주는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이 정도는 그냥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네. 해도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민우에서는 지난주에 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은 그 경찰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이 플랫폼 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별별 컨텐츠가 다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속 이제 경찰이든 아니면 이런 매체든 변화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네. 실제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동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죠. 이런 방송들이. 지금 사실 이런 자극적일수록 수익이 돈이 나는 되겠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계정이 사라지긴 했대요. 정지시켜서. 근데 그 BJ가 자기 다시 새로운 계정 만들 거다라고 페북에 그러니까요. 예고를 했다고 해요. 정말 보란 듯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범칙금 5만 원이 그러니까 화제성만 더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강력하게 제재가 되면 화제가 아니라 중단시킬 수 있는 건데 이슈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 BJ가 이름이 알려지고 이름 말하기도 싫거든요. 한번 언급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리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계정 만들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힘입어가지고 또 할 거니까 사실은 활동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안 봐줘야 되는 건데 네. 이거가 이슈화 됐을 때 강남역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일부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이때 같이 네, 막 맞아요. 뜨면서 더 너무 열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구나를 너무 알게 됐어요. 그 영화지. 사실 저희 민회에서 이거 대응할까 하다가 진짜 관심을 주질 말자. 그래도 관심 안 줘야 네, 돼.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저열해서 그런 걸 노린 거잖아요. 사실 노이즈 어. 마케팅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아니 공감이라는 그런 감각을 그 기능을 상실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정지됐고 음. 공감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건지 그러니까는 그냥 화제만 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아니었다 홍보사의 문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 영화 측에서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많이 겪잖아요. 네, 밤거리 그쵸. 걸을 때 공포나 이런 거.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제 친구가 이제 집 근처에서 누가 남자가 이제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앉는 방식으로 네.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캬 질렀는데 이제 집에 가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너였냐고 그 소리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되게 놀랬고 근데 그 다음 날 다른 남자 가족이 그 친구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장난을 친 거예요. 무슨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걱정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가족이고. 근데 그거를 정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가 무엇이고 그 분노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런 장난이라는 거를 그 다음날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말 분명히 모르나 봐요. 정말 유익거리로 그래서 그때 진짜 이거 닿을 수가 없는 뭐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런 케이스들을 접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 일이. 음. 점점 간극이 넓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좁혀야죠. 빨리 따라와야죠 좀. 그죠?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보이긴 하나요? 뒤돌아보면 보이나요? 멀리. 그러니까 네. 우리의 근황은 이렇지만 다시 우린 또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네. 네, 놀랍죠? 네. 와우. 네, 한국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또 최고 수준, 멕시코랑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그렇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임금이 36.7%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6.7%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딱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루로 치면은 오후 3시부터 임금 없이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1년으로 따지면은 8월 21일 이후부터는 돈 안 받고 일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21일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왠지 일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여름휴가 끝나면 이제 일을 접어야 되는 그러니까 당장 접고 싶은, 가뜩이나 접고 싶은데 더 접고 싶은. 일하기 싫은데 정말 일하기 싫어지는. 그렇죠.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께 가을 정도인 게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월이에요? 8, 9, 10, 11, 12. 그러니까 여름도 나기 전에 이미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그렇죠. 여름 안 그래도 지치는데 무더위에. 네.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사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성별임금 격차 제가 요새 가장 열받았던 주제여서 냉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한 공기업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희는 사원에서 근속연수 5년이 채워지면 대리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성별로 TO가 나눠져 있고 남사원들은 군대를 다녀온 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출산 육아휴직은 경력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들이 먼저 근속연수를 채워서 승진하고요. 여성인 선배들이 앞에 줄줄이 있어서 저는 8년을 근속했는데도 아직 승진 시험을 못 봐요. 아니 사실은 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통과하더라도 선배들이 우선 승진해야 하니 안 보는 거죠. 남자 동기들은 물론 남자 후배들조차 이미 대리를 달고 있습니다. 승진은 임금이랑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 통계내보진 않았지만 저희 공단 성별임금 격차 정말 장난 아닐 거예요. 민우회에서 저희 공단을 뿌셔뿌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고 뿌셔뿌셔요. 네, 울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상담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저희 상담 전화 몇 번이죠? 네, 뿌셔뿌셔. 정말 어딘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런 게 공기업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단이 이런 정도라는 건 사실 사기업은 더 할 거라는 걸 예상하게 하죠. 그쵸. 그리고 이게 성별로 티오가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괄호하고 당연히 여성 티오가 더 적다. 여직원들이 더 적은 걸 감안해도 자리가 정말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래 여직원 비율이 훨씬 적고 남직원이 많으니까 뭔가 성별로 승진 티오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만 같은 착각이 들게 하잖아요. 네, 근데 왠지 전혀 합리적이지 전혀 아니죠. 왜? 안 그래, 여자가 다 차지할까 봐 그러는 것 같은 느낌. 너무나 불안해. 왜 굳이 성별로 따져봐야 돼요. 정말 성비로 이걸 티오를 나눈 건지 업무라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방식의 구분이 있잖아요. 성별이 아닌. 진짜 성별을 구분해서 뭘 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너무 초등학교 이상해요. 때 남자 숫자 여자 숫자 나누는 거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게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비로 TO 나눈다라고 했을 때 입사 자체가 사실은 여성들을 덜 뽑을 텐데 맞아요. 계속 이런 방식의 TO를 나누면 임원 승진이 진짜 어려워질 거고 직무에서도 사실 어떤 배치를 하느냐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장애물이 없어도 여성들이 살아남기 되게 힘든 문화인데, 그쵸. 네, 조직인데 이런 것까지 참 발을 열심히 걸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군대 다녀온 게 경력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상담 온 사례도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첫 직장이었고 이제 취업 규칙을 처음 접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이.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조선인가요?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대답을 여기 2017년 맞긴 조선. 한데요.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하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이런 상황인 게 너무 당연하고 하지만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제 과열된 양상으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의 말싸움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군대 다녀온 게 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그러니까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신이 하는 업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직접 질문하시기도 하셨대요. 혹시 여성이 군대를 다녀오면 이것도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로 쳐주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군대를 다녀와도 안 되고 남성은 군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뭐 공익이어도 무조건 경력으로 쳐준다. 이런 발언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네요. 그건 정말 그냥 남자 사실 그러니까 군대는 그냥 이유인 거고. 그쵸. 군대 다녀오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사이에 스펙을 쌓아서 먼저 취업하는 그 불공정이 있다는 게 이제 남자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인데 근데 그럼 여자들이 취업 더 잘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뽑아요 정말. 그리고 다른 분 사연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김세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늦은 나이인 28살에 거의 막차 타고 입사해서 괄호하고 계약직이지만요. 괄호 닫고 이제 막 2년 차인 회사원이에요. 3일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병원은 못 가봤지만 생리를 안 하길래 임태기를 썼는데 2줄이 뜨더라고요. 계획했던 임신은 아니지만 내심 바라고 있던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계약직 2년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솔직히 잘릴 거라는 게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옆 사무실의 여자 직원도 임신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2년 동안 한 명이 임신 이후에 그만두는 것을 또 보기도 했고요. 휴학하고 4년제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기까지 합쳐서 20대 대부분은 취업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입사 2년 만에 그만둬야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봤는데 여성들 임금이 20대까지는 남성들이랑 비슷하다가 30대 그러니까 임신 출산하고 육아를 할 시기가 되어서는 뚝 떨어지더라고요.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경력 단절이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제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임신 사실을 저의 파트너와 회사에 밝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직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풀이 할 데가 없어서 해장상담소에라도 보내봅니다. 저에게 최선의 선택이 뭘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임신해서 그만둔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본인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학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분이 다니는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못하고. 상황인가 네. 봐요.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계약직이라고 하셨잖아요. 2년 차라고 하시면 이제 2년 끝나고 계약이 종료될 이제 확률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재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분이 일을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거의 임신 사실을 밝히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확신시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사실상은 임신으로 인해서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쵸.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걸리지 않고 회사는 그런 그냥 조치를 취할 계약 수 종료. 있는. 네. 사실 이게 정말 주위에서 많이 들어본 사례인 거잖아요. 제가 사실 민우 활동가인데요. 갑자기 고백해 볼게요. 네, 민우 활동가인데 작년에 구직 이직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보다가 저희가 신조어를 새로 욕심이 나서 만들게 됐는데 네. 그게 결람줄이에요. 결람줄. 이거는 뭔지 아시겠나요? 결람줄? 뭐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결람줄의 결은 결혼 질문을 하는 거고요. 남은 남자친구 있냐. 그 출은 출산 계획이 언제냐. 그래서 정말 첫 직장을 가지려고 이제 아둥바둥 이제 취업 준비를 해서 딱 들어갔어요. 이제 면접시 받는 질문. 그쵸. 이제 면접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뭐 앞으로 나의 포부는 뭐고 뭐 나의 업무 스타일은 이렇고 이러저러한 준비를 엄청 많이 해가는데 막상 받는 질문은 너무 여성이니까 받게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임신 계획 세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있냐? 결혼 계획 있냐? 나의 알 수 없는 미래인 출산 계획이 있냐?까지 물어보면서
그 앞으로의 미래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받고 이제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솔직히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도 그 덫에 걸리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남자친구가 없다. 나는 출산 계획이 없다. 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도 이상한 여자. 그렇죠. 쟤는 그래도 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뭐 임신은 그래도 해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저출산이 문제인데 이런 식의 맞아요. 답을 듣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네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그럼 얼마 안 가서 그만두겠네라는 결혼하고 네. 그만두겠네라거나 임신하면 그만두겠네라거나 그쵸. 네. 아니 그만두게 만들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 면접에서 성별화된 질문 음. 너무 많이 여성들에게 맞아요. 던지잖아요. 그게 확인하려고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근데 남성들이 그 동일 질문을 받아도 사실은 이 성별화된 질문에서 남성들이 자유로운 건 남성들은 결혼하면 더 열심히 하겠구나. 맞아. 그래서 아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겠구나. 부양 가족이 되니까 막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만두겠구나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밝히세요. 우리 회사는 저희 그만두게 할 건데요. 우리 회사는 그만두게 할 거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인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라는 감을 가지시고 이제 각이 나오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질문에서 만약에 아니요 저는 애인도 없고 결혼할 계획도 없고 정말 없습니다 하고 입사하면 회사에서 꼭 그렇게 상사들이 저기 이제 싱글인 누구 남성 누구는 결혼 안 하나 네. 결혼 언제 하냐. 어쩌란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 결혼은 하면 안 되는데 또 결혼 걱정해. 그쵸. 이중 메시지를 계속 보내죠. 정말 나가길 벗어날 바라는 수가 건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임신이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상황만 아니면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조차 못 하고 사실 제대로 된 그런 곳이라면은 얘기를 하고 축하도 받고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정말 극소수인 상황인 거죠, 지금은. 몇 년 전에 부천에 있는 원종 종합복지관 관장이 네. 임신한 여자들 다 잘라버려야 돼라고 어머, 임신한 여성 사원 앞에서 얘기를 어머, 했고 어머. 이에 항의한 직원을 계약 만료 핑계로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지금도 지역 민주주의 명사? 어쨌든 뭔가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또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가해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 마당이라는 거죠,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명사가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닌가? 노이즈만 남자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 네. 그럼 이제 이분 이김세라님 사연 네네. 보내주신 이 최선의 선택을 물어보셨는데 최선의 선택. 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일단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본인이 스스로 괴로운 상황에 처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만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회사를 어쨌든 아이 때문에 지금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 아니면 이 회사를 지금 아이를 포기하고 회사를 다니고 또다시 아이가 생겨서 그만두게 돼도 어쨌든 이 새 회사와는 이제 작별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참 이게 답답한 게 그렇죠. 이게 무슨 헤어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막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경력도 걸려 있고. 그렇죠. 그 사실 계약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유에 네. 뭔가 자세한 것들이 들어간다거나 왜냐하면 그 자리에 또 똑같은 방식의 그쵸. 계약직을 네. 고용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종료 만료로 해서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좀 강력한 제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로 계속 대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나의 비정규직 자체의 문제. 맞아요. 네, 네. 문제인 것 같고 아기를 포기하면 이제 주변 가족들한테 혹은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그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네. 분노스럽지만 낙태죄도 버젓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를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빡치네. 낙태 어쩌라는 말이야 지금. 분명히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아이를 선택하면 자신의 커리어가 그냥 완전 무너지고 자신의 이후 몇십 년 동안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건데 왜 이런 결정은 여성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갑자기 너무 왜 사회협박에 이 많은 짐이 지금 일도 막 중노동 애를 낳아도 지금 이중으로 노동해야 될 판에 지금 붙여버리겠는데 힘을 내시라는 말밖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이런 게 있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담 전화 안내 한번 할까요? 네, 일고민 만약에 상담실. 이런 일로 고민하시는 경우에 민우의 일고민 상담실이라고 창구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노동 상담 가능하시니까 네. 02-706-5050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같이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월수금 3일 동안 상담이 진행돼요. 10시부터 5시 사이에 전화 주시면 되고 점심시간만 피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일하면서 여성으로서 겪는 고민. 다양한 힘든 것들을 같이 네네, 얘기하고 그럼요. 네. 같이 해결하는. 네. 그리고 딱히 사실 지금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례들이 많이 모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하시고 음. 다른 경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아는 게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좀 이제 글로벌하게 가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죠. 여기 네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온라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당연하다라는 논조의 성차별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구글의 CEO가 이 글은 구글의 행동 규범을 위반하고 유해한 성차별주의를 퍼뜨리는 선을 넘는 행위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람을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명을 구글에서 발표해가지고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일이 있었죠. 이분은 왜 이런 글을 굳이 올리셨을까요? 너무나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 회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아, 여자는 돈을 적게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되게 너무 여자 위주로 굴러간다고 억울하게 생각했었나 보죠. 또 역차별인가요, 그러면? 네. 성별 임금격차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는 논지에 주장을 했대요. 보면서 저는 근데 한국에이었으면 한국 이런 글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여러 남자 깔리고 직원들 깔렸죠. 대놓고 면전에서 할 거잖아요. 뭐 사장이 하는 판에 직원들 앞에서 복직원 관장이 하는 판에 너무나 그렇고 전혀 이제 뭐 문제될 것도 없을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해고된 다음에 언론사에 엄청나게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부당해고라고 이게 인터뷰했다는 부당한 거죠. 일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그냥 자기 같은 이제 상식이 당하죠. 다양성.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제 축출하는 이제 회사 문화 바로 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언뜻 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해고가 차별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게 되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면서도 그래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굉장히 스스로를 희생자화하면서 얘기하는 그리고 어떤 유의미한 토론을 낳기보다는 뭔가 한 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런 되는 거죠, 느낌으로 문제 그래서 발언하는. 남아있는 사람들 간에는 뭔가 제대로 얘기가 되기보다는 뭔가 편이냐 저편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때 구글이 미국 노동부가 이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구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삼고 있던 상황이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발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회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무언가 문제 지적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받으니까 그런 발언을 한 사람 한 명을 딱 이제 제거하거나 해고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건 그 조직 문화에서 이게 어느 정도 당연시되거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특이한 개인, 다른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뭔가가 분위기나 문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구글도 한번 점검해야죠. 정말 그렇지 않은지. 해야죠. 네. 구글이 그 유튜브 사람이 하고 있지 이제- 않나요? 유튜브 운영하는 게 구글 아니야? 그러니까 구글도 스스로 이제 조직 문화도 점검하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발생하진 않는지 본인들 점검 필요하죠. 개인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제 조직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글로벌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네.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성별 임금 격차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노조 같은 경우는 여성 임금 차별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하겠다. 라고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국에서는 이제 BBC의 고소득 방송인들의 임금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건 거예요. 와. 남녀. 네, 고소득 방송인 중에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에서 5배면 진짜 네, 큰 엄청난 차이인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거 참을 수 없다,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고, 그랬더니 BBC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 방송 출연진 성비를 1대1로 하고, 그리고 임금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문제적이라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 2020년까지 한다 그러지 다들? 2020년에 뭐 있나요? 유예시켜. 뭐든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더 타임즈 일요판이라는 썬데이 더 타임즈에서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덜 아프고 임신을 안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발언을 칼럼니스트가 칼럼에서 한 거예요. 왜 실어주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당일 정오에 신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에 이제 이 칼럼니스트의 어떠한 칼럼도 더 이상 실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본인들도 좀 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게 편집부가 개인이 칼럼니스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도 휴재하고 반성 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성별인격차가 되게 뜨거운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지금 호주에 네. 있는 멜버른에 있는 한 채식 카페에서는 그 음료 비용, 그러니까 음료의 값을 남성 손님한테 18%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손님한테 1,000원짜리 음료를, 그러니까 한 음료를 1,000원에 팔면 남성 손님한테는 1,180원에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세계 남녀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반영해서 하겠다. 그래서 동등해지면은 똑같이 판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는 현재 대졸 남녀가 받는 첫 임금 초임 격차가 2011년에는 약 179만 원 차이가 났던 것이 2012년에는 약 448만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초임인데요? 네, 2013년 정부 산하기관 직장 성평등국이라는 게 있네요. 네, 이곳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정말 너무 크네요. 네네. 이거 180원 차이로는 안 되겠는데요. 정말 네. 호주로만 따지면 훨씬 네, 안 될 것 같고 이 기사에서 손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 네. 손님들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거나 격차를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카페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 가게가 나만 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고 이런 이해나 이거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또 생중계하면서 그 가게 찾아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방송하겠네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아주 진상 부리고. 그래서 이 어쨌든 사장은 이제 세계 남녀 임금 격차를 사람들이 생각하길 바란다. 그리고 네. 자기가 사회에서 얼마나 우대받는가를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네. 아이슬란드에서도 최근에 또 세계 최초로 남녀 동등 임금 인증제를 4월 달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개를 잠깐. 성별이나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 같으면 임금도 같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내용이고요. 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그러니까 민간기업인 경우에 25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엔 무조건 적용이 되는 인증제이고 이제 인증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기업 같은 경우에 매년 재무제표랑 동일 임금을 지급했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 임금을 줘야 되는. 근데 25명 사업장 이상 적용하는 거 보면 되게 파격적인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공공이 함께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는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네. 합의를 같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 도입이. 네,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임금 공개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독일의 임금 공개법은 좀 약간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여성 직원이 동료 남성 직원 5명의 평균 임금을 정보를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우와, 확인해 되게- 볼 수 있는. 어. 그래서 약간 좀 더 그걸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려나? 그게 어떤 효과를 낳을지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거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시행된다는 그 의미 상징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슬란드보다는 약간 좀 제한적이지만 네,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어요. 임금 분포 공시제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좀 우선 실시한다는 거죠. 네, 넓혀 가겠다는 계획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 부분이나 그러니까 제도적인 게 마련이 돼야지 정말 기본인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최소한의 기본인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좀 달라질 수 있는 기미라도 보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약이 빨리 실천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여자들이 일 잘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죠.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돈 버는 측에서는 그 자본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게 여자들 많이 고용하고 돈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할 텐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비합리적인 다른 어떤 고착화된 잘못된 관행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비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따지고 보면 그쪽 입장에 생각해봐도 되게 문제적인 상황이다. 물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공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득 보고 움직이는 집단마저도 이러한 젖어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거가 정말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논리로 성별 능력차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업들이 정말 이득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집단인데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하고 임금을 더 적게 줘도 되면 왜 여성을 고용 안 하겠냐. 그게 말이 되냐. 기업이 바본 줄 아냐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바보입니다. 네. 사실 바보이고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온 역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미국의 남성들이 파병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을 때 이제 자본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성 노동자분들을 모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년간의 전쟁이 지나고 이제 참전 용사들이 귀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참전 용사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했던 시기가 또 왔고, 근데 그것이 일자리와 이제 따뜻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국가는 당시 여성 노동자분들 이제 300에서 400만 명을 해고시켰고 가정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당시에는 참정권을 획득하고 또 자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에게 이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여성의 신비 이것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적으로 창조시켜서 주입한 건데요. 3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 대학률이 50%였으나 58년도에는 35%로 급감했다고 해요. 네,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네. 그래서 자본이 만약에 합리적이라면 이 수년간 숙련된 여성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하는 선택을 했겠죠. 네. 하지만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쓴 이제 미국 페미니스트 베티 프리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뒤 15년 동안 여성성에 대한 신비의 성취, 가로 열고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돌봄과 양육에 적합하다는 환상, 가로 닫고는 이제 당대 문화의 성취로 칭송됐고 영속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적합한 사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자본이 그래서 똑똑한 것이냐 멍청한 것이냐라는 거를 되게 잘 생각하게 해주는 맞아요. 어떤 케이스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고 근데 남자들한테 뭔가를 던져줘야 되고 이런 것이 뭐 이득을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노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있어서 이제 남성 가부장 권력과 공모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게 더 이득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편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런 류의 선택들을 해오고 맞아요. 있다는 편한. 거예요. 네, 편안이 딱 적절한 네. 단어인 것 편한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인 것 뭔가를 같고. 변화시켰을 때 드는 비용들이 맞아요. 있고 사회적 갈등이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지금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물학적인 그 신비 말도 안 되는 신비라고 불리는 여성의 돌봄과 양육에 적합하다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정말 긴 시간이 안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그리고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렇게 구조화된 게 완전히 강화되고 있고 안 바뀌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랍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달라지다니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 변화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바로, 20년 좀 넘으면 이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성들은 많이 변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변하고 변화야 되는 사람들만 변하면 네. 20년 좀 넘으면 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 아이슬란드에서 남녀 동등 임금제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도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다시 퀴즈. 지금 한국에서는 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굉장한 것이 여러분 지금부터 약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지금부터요? 듣는 여러분들 갑자기 담당자. 네. 갑자기 좀 급하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8월 21일부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급으로 일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 금요일 그 주 금요일에 공연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신촌 유플렉스 앞이고요. 8월 25일인 건가요? 네네 맞아요. 네. 25일 날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퇴근하시고 이제 오시면 되는데 네. 신촌 유플렉스 앞에까지만 오시면 이제 무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 공연의 취지는 목적은 성별임금 격차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역차별이다. 말도 안 된다. 기업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여성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조금 일하고 집에 가니까 회식 안 가니까 뭐 등등등 이게 많은 이유들로 정말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네,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별임금 격차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왕 낼 거면 우리끼리 듣고 우리끼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도인구가 많은 신촌 거리 한복판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근데 사실 뭐 어떤 단체에서 뭐 어떤 운동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 하면은 뭐 모아라 뭐 투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메시지가 더 보이는 들리는 방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가 막힌 형식을 좀 가져와 봤는데 포에트리 슬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 뭐죠? 너무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네, 사실 이거는 직접 쓴 자유시를 역동적으로 내려 읽어가는 이제 낭독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를 낭독하는 것 이외에 뭐 노래, 퍼포먼스 혹은 뭐 만담 그리고 랩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형식으로 내용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공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힙하네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그래서 네 힙한 무대를 지금 꾸리고 있는데 그리고 초대 공연으로 이제 슬링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에 분노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좀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는 좀 얘기를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맛보기로 영상 올라왔잖아요. 어디서 네. 볼 수 있나요? 네. 활동가들이 이것이 포에트리 슬램이라는 장르가 솔직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활동가들이 직접 어렵지 않아요. 랩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민우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렸는데 반응이 예상 외였어요. 나는 이것은 너무나도 잘한다. 나는 이 정도도 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장벽이 높아졌나요? 더 높아져서 낮추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가사를 쓰고 읽고, 그러니까 촬영도 몇 번에 걸쳐서 NG 내면 다시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뭐든, 그죠? 꼭 랩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음. 그러니까 힙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랩이라는 걸 많이 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던 거고, 솔직히 그냥 좀 세게 읽으셔도 되고, 은유를 네. 넣으면서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 낭송하듯이 하셔도 되거든요. 혹은 그냥 진짜 발언을 해주셔도 되고. 노래로 하셔도 되고 그럼요, 개사해서. 그럼요. 네. 지난주인가? 워크숍도 하셨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또 이 장벽을 또 낮추기 위해서 워크숍을 또 한 차례 진행했는데요. 오신 분들이 처음에 다들 이랬어요. 요즘 그 돈을 달라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가 많고 그래서 랩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랩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안 듣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래서 되게 떨려하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막상 이제 분노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즐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사만 바꾸신 분들도 있었고 혹은 자신의 스토리를 정말 자신이 겪은 거니까 줄줄줄 써내려가서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곡을 제가 한번 한번 랩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또 다시 걱정인 게 제가 했어도 이렇게 너무 잘해서 랩에 관심이 정말 1도 없는 오리님이 너무 잘해서 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읽어도 또 너무나 어렵다고 하실까봐 좀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짜 즉석에서 쓰신 가사라는 것, 네, 참여하신 그러니까 모두 다 분들이 마음에 시를 품고 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경험을 시로 다 있을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는 솔직히 성별인격차를 겪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솔직히 들은 사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써주신 사례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버벌진트의 좋아 보여라는 곡에다가 가사만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네. 이거 뭐지? 랩 같은 거 시작할 때 처음 그 추임새가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드랍 더 비트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아무튼 비트 주세요 해도 비트가 나오는 비트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제가 박자를 이렇게 우리 부서 앞 눈치 보던 차에 책상 넘어 보이는 너 무심코 인사 건넸지만 아차 난 임신한 직장인 이젠 놓아야 할 사원증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린다 예비 아빠 김대리 지나가는 사람들 축하 인사 쏟아진다 막 근데 있잖아 너와 나 다른 거라곤 너도 알잖아 너와 나 다른 거라곤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임신하면 관둬야지 그런 건가 봐 너는 여자이니 뭐래도 안 되는 걸 이런 말 듣고 걱정 많이 했어 솔직히 이겨내려 인정받으려 이 약물 구했어 노력해봤지만 헛된 기대였네 내가 바보였나 봐 이런 곡입니다. 네. 엄지가 막 떨리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녹여낼 가사가 없다. 난 정말 이런 걸 겪은 적이 없고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내 안에 분노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가사를 안 써주시고 그냥 분노의 표현만 소리 지르다. 한두 마디 정도. 맞아요. 그 정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구경하러 가도 되잖아요. 현장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요. 지나가는 척 하시다가 살짝 끼셔도 되고. 네. 네. 저희가 사실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굿즈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사를 쓸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막상 펜을 들고 가사를 써 내려가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 진행을 맡아주셨던 이제 우연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자신의 엄지를 믿으라고 그래서 메모장을 켜고 엄지로 이제 써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다고 생각보다 트위터 하듯이. 네 그런 건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기 있게 랩을 해봤는데요. 용기가 더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제인지 안내해 주세요.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언제 하죠? 네네. 8월 25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고 저녁 7시 30분에 신촌 유플렉스 앞으로 와주시면 이제 무대가 마련되어 있을 거니까요.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무대에 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안내는 이제 민우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제 트위터에 나와 있고요. 이제 무대에 설 뿐이 아니라 그냥 정말 공연 구경하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내가 직접 읽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그 사연만 읽어주시면 저희가 대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글 폼도 열어놨으니까 이제 사이트나 SNS 계정 찾아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녹음실이 되게 사무실 같은 공간인데 네. 그래서 아마 랩 모르겠는데 거기는 되게 금요일 저녁에 길거리잖아요. 되게 흥이 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오늘 주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행사에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문영님, 오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